유독 김환 기자님하고 같이 출연할 때 이런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내용이 꼭 나오는데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모부 시장과 관련된 그 자택 압수수색 시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혐의는 다들 아시는 대로 여론조사 대납 비용 대납 의혹이고요. 더불어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이제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일부 이제 이 인물은 빼놓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이 어떤 대납 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다 나온 건 아니고 홍준표, 명태균 둘의 어떤 관계성까지도 좀 확정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미 수사가 많이 진전돼 있었던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강제 수사 시도가 일단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국민의힘 앞으로의 대선 경선이 뭐 재밌어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좀 예측 불가능성이 좀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빨간불이 켜진 거죠. 명태균 전문가 김환 기자님.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말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오세훈 시장 건은 사실 뒷단의 입증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고 간 거 그 돈을 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것과의 관계는 세 개밖에 없죠. 지시했거나 지시는 적극적인 행위죠. 인지했거나 그러니까 알긴 알았다. 아니면 모르는 척했다, 묵인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 묵인해 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검찰이 뭘 들고 나온 겁니까? 강철원과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톡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톡을 까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철원 정무부 시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 그러면 강철원 부시장은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세훈도가. 예를 들면 후원회장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만 강철원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전까지 오세훈 시장의 설명이 뭐였습니까? 강철원이 쳐냈다. 강철원과 싸웠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닌데 강철원 시장의 여론조사 문항도 주고받고 이랬네? 보고도 받았네? 라고 하면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의 여기에 대한 관여도에 대한 개입은 끝난 거라고 보여지고 박형준 시장은 역시 돈이 오간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다라는 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둘러싼 비용 문제에 대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이름, 그러니까 광역단체단체장 정도 되는 이름을 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불분명하나 박형준 시장이 몇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거에 대한 어쨌든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갔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소환되겠죠? 임박했다고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포토라인에서도 무방할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라고. 아니 집무실과 공간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소환밖에 없습니다. 소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도 압수수색을 오늘 이제 자택 관련해 가지고 당한 거고요. 네네. 지금 현 정무부 시장인데 제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김병민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고요. 서울시청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자택 다 털린 거라서 아마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 글쎄요, 이게 대선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세훈 시장 굉장히 큰 타격 입을 수 있고 오늘 또 그 상설특검 그 김건희 상설특검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여파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검찰이 뭔가 이게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설특검이니까. 근데 임명을 지원하긴 하죠. 지금 임명해야 되는구나. 지금 사실은 내란 특검도 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건 사실 탄핵 사유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뭐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뭐 최상목도 마찬가지인데 상설특검과 관련돼서 뭐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발의하면 되는 것인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상설특검 국회에서 통과시켜 봐야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안 하면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네. 그러면 일단 명태균 씨 수사권은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데까지 갈 거고 박형준 시장도 상당한 이제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 주신 거네요. 명태균 씨 국회 출석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폭탄 터지는 거 아닐까? 26일에 명태균 씨가 출석 요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선언을 했는데 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명태균 씨가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이미 어제자로 단독 보도가 이미 됐고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의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을 한 내용이 미르재단 설립 그때 관련된 의혹이었는데 죄목이 뇌물죄 그리고 강요죄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발장을 일단 제출하기로 했는데 이게 2015년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냈었는데 16개 기업에게 일주일 만에 486억 원을 강제 수금한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최대행 수사를 촉구한 상황인데 저는 이거 잠깐만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공소시효가 10년 10년이. 그거 아직 남아. 그래서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걸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없었던 논란은 아닌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쉽게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민주당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탄핵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수단을 다 총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탄핵할 거면 나 사표 던진다라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입장도 어떤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사치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은 사퇴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미 지금 항변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뭐 어쨌든 고발을 하고 나면은 입건을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거죠? 지금 잠시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아니 수사 기간과 주체까지는 안 나왔을 네. 것 같고 나왔어요? 그 카드를 쓰겠다라는 입장 고발을 정도를 하겠다. 밝힌. 네. 그때 안종범 공소장이라든지 안종범 경제수석의 판결문에 여러 차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파악은 이미 다 되어 있을 거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검찰 수사 이야기까지 잘 오늘은 정리해 진짜 주세요.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알찼어요. 너무 알찼고 꽉 채웠던데 예. 조금 시간 오버했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한겨레 기자님,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같이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